49번 지나쳐서 50번 봅시다. 50번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이번에는 극소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근데 얘는 최고차이 배수가 음수인 4차함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 최고차이 배수가 음수인 놈이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를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최고차이 배수가 양수인 놈이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대값을 가지는 놈은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 말은 얘를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꼴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반대로 얘는 극소값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도함수가 해가 2개 또는 1개 이렇게 가지는 구조여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f'(x라는 놈은 이제 마이너스 4x 세제곱 12x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이제 12a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이거 뭐야? x 이제 x지.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 더하기 3a 제곱.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 어떻게?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으로 얘 전체가 묶이죠?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a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해의 개수가 3개면 안 된다라는 소리라고. 2개 또는 1개여야 하는데 사실 1개는 말이 안 되죠. 왜냐 1개라는 소리는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가 허근을 가질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 이러면 되는 거 맞니? 0도 되죠. 맞아? 얘가 0이면 얘 자체가 중근이 오죠. 그래서 0도 포함을 해줘야 돼. 단 어차피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요것밖에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내가 결국 구해줄 건 그 대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a가 만약에 3이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3일 때 중근 가진다는 소리고 최고차이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그때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때 극대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3이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f-3 구해주면 그냥 존나 큰 숫자의 계산 뿐이다. 이것만 나온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97 더하기 3 해서 300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51번은 다들 풀었니?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걸 보니까 fx, gx는 연속함수 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정상이냐면, 원래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뭐야? 연속이다. 요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입니다가 연속의 정리에서 나온 내용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 보통 뭐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 아니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이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얘네가 이거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a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둘이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 얘가 0이다 보니까 1, 4 마이너스 되면 a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또 케이스를 나눠 봐야겠지. a가 4일까 마이너스 1일까? a가 4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a가 만약 4라면 fx, gx라는 놈은 똑같이 이렇게 찍히긴 하는데, 요게 이렇게 찍히는데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4보다 클 때로 이렇게 나뉘어질 거야. 여기까지 봤을 때 내가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은 뭐라고? fx가 0이 아니라 이 조건도 있고요, g가 2라는 것도 있고요, 2차 함수다라는 조건, 총 3가지. 얘네 조건을 가지고 뭐 어떻게 써먹을 게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보면 g2가 2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눈에 잘 보이는 거. 그럼 f2, g2 얘 값을 한번 구해볼까?
보니까 G2가 2니까 2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하다 보면 얘가 0이 떠요. 근데 G가 2라 그랬으니까 F가 0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러다 보니 A가 4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fx, gx라는 놈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끊기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f2, g2를 한번 넣어보죠. 얘는 어때?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6이 뜨니까 f2는 3. 우리가 요 정도는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뭐 등등 결국 내가 뭐 이 짓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아직 안 써먹은 거는 얘가 2차 함수라는 조건 요걸 아직 안 써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A가 마이너스 1인 걸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나는 F1이 몇이냐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F가 그냥 연속 함수다라는 조건 외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결국 F1, G1은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3이다. 그러면 G1만 구하면 F1을 구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GX가 2차 함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G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GX의 남은 미지수는 몇 개예요? 2개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래 2차 함수 GX다라고 하면 미지수가 3개인데 G2는 2다를 이용을 하면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12개만 더 뽑아내면 된다. 그 12개를 어디서 뽑아낼까요? 뭐라고? F형은 0이 아니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식에 x는 0을 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숫자가 뭐야?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면요 얘가 0이 뜬단 말이지. 그 말은 뭐야? 얘는 절대로 0일 수 없으니 뭐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는 소리예요. 같은 논리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놈은 x가 0인 놈이 또 있겠지? 그러면 f0, g0도 마찬가지로 0인데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 얘가 0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gx라는 놈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고 x 플러스 2와 x를 인수로 가질 텐데 여기서 G2가 2다 보니까 K는 8 넣었을 때 2니까 얘가 4분의 1이 된다. 이런 소리겠지. 그럼 GX가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F1의 값을 구해라. 나 요거 이용해서 구하기로 했지. G1은 뭐가 나와? 4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4면 된다. 답이 4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죠? 둘이 곱했을 때 얘가 0이 아닌데 한쪽이 0이 나오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논리. 이 표현은 내신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떤 내신에서 봤냐면 고1 내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쪽에서 좀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식을 보고 니네는 뭐가 떠올라? 자, 좌변과 우변이 완벽히 똑같은 항등식이어야 된대. 근데 얘도 3차고 얘도 3차래. 근데 좌변엔 x-1이 있는데 여기는 x-1이 없어. 그러면 x-1을 누가 갖고 있다는 소리야? gx가 x-1을 갖고 있다는 소리고 fx는 같은 논리로 x 플러스 2를 갖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fx랑 gx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네 나머지 두 인수가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걔네가 완벽히 똑같아야겠지. 근데 그럼 봐봐. 나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될까?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 뒤에 2차식이 똑같다라는 것만 주어졌지 얘네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한별식 기하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
원래 정확하게 식을 써주려면 여기에 똑같은 식을 써주되 뭘 써줘야 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써줘야 돼. 실수하기 좋다. 무조건 얘는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fx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뭐라고? 인수가 하나 더 있다. 그게 뭔 말이죠? 그렇지. 이미 fx라는 놈은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 그 말은 뭐야? 근이라는 소리야. 이미 근인데 걔가 극소값까지 된대요. 그럼 뭔 말이야? 접한다는 소리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니네도 이거 알고 있어. 얘가 x축에 접한다면 얘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고 2개를 갖고 있고 3개는 되냐? 안 되겠지. 3개면 삼중근이니까 얘는 극소가 되지 않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알고 보니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요거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고 요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를 갖고 있겠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을 알파라고 갔다는 소리는 요놈이 알파라는 거겠지. 그럼 그 알파는 조건이 있어. 뭐야? 얘가 극소값이어야 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맞죠? 이런 것까지 좀 빠짐없이 써주고 이때 FA가 0인 상수 A에 대해서 G'A가 4다 이렇게 나오는데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뭐야?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맞지?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둘 다 해봐야죠. 뭐 가장 이상적인 건 A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이걸 먼저 한번 바라보자. 그때 G' 마이너스 2가 4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G' 마이너스 2라는 건 얘 이미 X 플러스 2라는 거 인수 갖고 있지.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뭐 해주면 돼? 가리기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그때 G'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 지운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만 유효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럼 얘가 6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알파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말이 돼? 안 되죠. 왜? 내가 아까 알파의 범위 잡아놨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 됐죠? 그러니까 아쉽게도 A는 알파였을 것 같고요. 그때 G' 알파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손가락 가리기 계산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2 얘가 4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가 4니까 넘기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2, 3 마이너스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야. 뭐겠냐? 마이너스 3이겠죠. 2는 이제 범위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알파는 마이너스 3이었고 얘가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간다 이 소리지. F형 G형 계산해주면 12 빼기 6 해서 답이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무난무난하다 그죠? 53번. 야, 53번은 시간 줄 테니 풀어봐. 난 이제 이걸 못 풀면 화가 좀 날 것 같아.
그때 진짜 사고가 찢어지듯이 진짜 하라고 빨리. 이거예요? 이게 최소를 구하는 똑같으니까 최소 이 값을 마이너스 8점 완벽한 엄청 예민한데. 아쉬워 나 이제 굿. 먹읍시다. 모든 실수 엑셀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존재한대. 근데 라지 fx는 지금 그냥 얘의 한 부정 적분일 뿐이야.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적분?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적분 상수는 누가 나타내 주는 거라고? 얘가 나타내 주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니네 4차 함수 그릴 때 웬만하면 얘네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림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려줘. 누가 더 위에 튀어나와 있고 누가 밑에 튀어나와 있고 이거를 좀 제대로 그려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내가 4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4차 함수 어떻게 그려져? 얘가 감소하다가 더 많이 증가하고 조금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y는 라지 fx일 거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x축을 내가 감히 그릴 수가 없어. 왜? 적분 상수를 모르니까. 근데 그냥 요 a가 되는 놈이 존재한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f2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대충 이쯤 있겠지. 그러니까 요 f2 요 함수 값을 한번 구해주겠니? 라는 거야. 그러면 x축이 대체 어디 있을까가 고민인 건데 이 a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는 a, 0을 지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디에 a가 있을지 난 지금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다. a가 여기 있다는 소리는 뭐야? 바로 여기서 x축 그어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a가 만약 여기면 x축 바로 그냥 여기 그어주는 거고. 그랬을 때 나는 f가 최대가 될 거면 x축을 대체 어디다 그어야 되느냐 인 거고, 그때 함수값이 요쪽일 때 이렇게 그어야 얘가 제일 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인 거야.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하고, 그러면 내가 구할 f2는 뭐예요? 결국 얘는 부정적분 한번 때려보면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라는 놈이 나올 텐데, 맞지? 얘가 지금 마침 f-4가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c가 있을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0이 되도록 하는 c를 구해주시고요. 그 c를 구했다면 거기다가 다시 2를 대입하면 되는 구조겠지. 까지가 중수의 풀이. 고수는 어떻게 풀겠어? 얘가 0이잖아.
맞지? 얘가 0이면 결국 F2는 나 이렇게 체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이냐면 도함수의 넓이를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로 인지를 한다면 그냥 이 새끼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빨라?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는 놈을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계산이 4 집어넣고 8 빼기 8 마이너스 이제 64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때 얘네 없어지고 답이 36이다 이렇게 뜨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 a가 적분상수를 의미하므로 얘가 이렇게 x축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f2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0이다 로 푼 거야. 또 어떤 방법이 있겠어? a가 어차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살펴보자고. 결국 나는 f2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거는 f2 얘가 2일 때까지 넓이 a가 지금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 오케이? f2라는 건 a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고. 그럼 대체 a가 스타트 지점이 어디여야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냐는 얘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여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아니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일 거다 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괜찮죠? 여하튼 답은 36이 뜬다라는 겁니다. 54번 봅시다. 최고차의 수와 1인 3차함수 fx와 양수의 L에 대해서 함수 gx 요거 보자. 뭔 말이야 이거? a, f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접선 그려주시고요 0보다 클 때는 fx 그냥 그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함수 절대값 g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 일단 그려보죠. 시도하는 데는 돈이 안 든다고요. 일단 한번 막 그려봐. 3차 함수 대충 최고차에서 1이니까 이렇게 잡아볼게요. a 대충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쯤 접선 이렇게 그려줘요. 접선 이렇게 그려줬어.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를 비교를 해서 얘를 뒤집어주고 뭐 별지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a가 양수래. y축은 무조건 어디 있겠냐? 이쪽에 있겠지. 그죠? 그림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내가 원하는 건 얘가 y축 기준으로 왼쪽은 뭘 색칠해주고 접선을 색칠해주고 얘가 의미가 있는 값이고 x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fx를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저 주황색 그래프는 누가 봐도 일단은 연속도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뒤집었을 때 미분까지 가능해야 된대. 우리 항상 미분 가능성 따질 때 조건 몇 개 따져요? 5개 따지는 거 맞지? 뭐 작게 보면 2개. 뭐야? 좌우함 해서 얘네를 연속으로 이끌고 얘네 둘은 뭐예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거 살펴볼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해. 니네 이런 유형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야. 얘가 일단 연속은 만족하도록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고. 얘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의 경계와 얘의 경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뒤집었을 때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얘와 얘의 정확한 이등분선이 x축이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불만 있냐? 불만 없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 x축을 그려서 뒤집었을 때 미분까지 가능해야 돼.
그럼 저 새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을 해봐. 봐봐. 어떤 구조냐면 지금 여기 x축이 있어요. 쟤는 직선도 뒤집어졌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도 뒤집어졌을 거거든. 어떻게 뒤집어졌을 거냐면 요렇게 이렇게 뒤집어졌을 거야. 지금 저 그림상 얘는 미분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야? 뒤집어졌을 때 이쪽은 좌미분계수가 양수, 이쪽은 우미분계수가 음수. 같아질 수가 없는 거라고. 연속은 내가 꾸역꾸역 만들어줬는데 지금 미분 가능성에서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해야 할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결국 내가 그림을 막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한 다음에는 항상 뭐 하자고? 피드백 해보자. 피드백 할 때 지금 얘는 좌미분계수가 양수고 우미분계수가 음수인 게 문제잖아. 그럼 걔네 구호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얘네 값이 똑같아야 미분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기울기를 0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도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존나 발칙한 상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내가 만약 얘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서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A는 양수야. 그래서 Y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랬더니 어때? 이쪽 파트로 가다가 이쪽 파트로 가야 돼. 뭐 연속은 계속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지? 길이 똑같게끔 연속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얘가 아무리 0이라도 얘는 계속 음수가 된다. 이것도 문제. 뭐라고? 변곡점? 오케이, 좋은 시도예요. 변곡점도 한번 해봅시다. 변곡점에서의 접선도 한번 생각해보자. 변곡점의 확률은 굉장히 낮기는 해. 왜냐면 애초에 3차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사실 안 하기는 하니까. 그래도 한번 보자.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 기울기를 일부러 그럼 음수로 잡아준 거지? 왜 그런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면은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는 의미를 가지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게 돼.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얘 의도는 뭐냐면 얘 기울기가 음수고 얘 기울기가 양수면 뒤집어졌을 때 음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 때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랑 얘 정 가운데를 x축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 그림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조건을 보니까 어때? F는 뭐거든? F 프라임이 0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래. 씨발 감소해야 된대. 감소해야 된대. 그러면 이 그림도 틀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좀만 더 일찍 읽어볼 걸 그랬어, 그지? 얘를 보니까 대충 Y축은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쯤에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자, 내가 생각하는 건 어차피 이쪽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거진 확정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릴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뭐라고? 봐봐. 지금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맞지? 나는 얘 뒤집을 건데 얘가 지금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지?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려봐야 돼. 그러면 내가 a, f에서 접선을 그릴 텐데 여기에 기울기가 만약 음수가 되도록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요렇게 여기가 a, f에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아니? 그럼 그때 x축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지? 그러면 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직선이
저 x축을 기준으로 가다가 뒤집어질 거예요.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는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져. 이런 모양이야. 이거 지금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모든 원흉은 뭐야? 이 새끼가 기울기가 음수였기 때문이야. 어찌됐든 얘네는 얘와 얘 가운데에서 x축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지? 그러다 보니 얘 기울기가 뒤집어졌을 때도 미분이 가능하려면 얘는 감소하는 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하는 직선이 돼야 된다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여러 가지 trial and error를 통해 결국 얘가 곡선이 증가해야 됨을 알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 그리고 요 이런 모양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x축을 그려준다면 얘와 얘 정 가운데 요렇게 그려줘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얘의 직선이 결국 절대값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뒤집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요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얘가 부드럽게 연결돼.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질문. F'0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얘 지금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지. 그럼 얘의 좌미분계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대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럼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도 1이어야 돼. 그지? 뭔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는 이 y축은 음수 쪽에서만 생기잖아. 기울기가 음수인 쪽에서만 생기잖아.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계속 얘가 아래로 볼록이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요 점은 1,f1이 유일무이하다는 거야. 기울기가 1로 준 요 점이 유일무이하다는 거고 그래서 얘 접선이 1,f1이다 까지 줄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를 구하러 한번 가봐야겠지. fx 미지수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나 식 3개 세워야 돼. 근데 이미 식을 2개를 주었어. f'0이 마이너스 1이고요. f'1이 1이라는 거 줬어. 나 식 하나만 더 세우면 돼. 식 하나만 더 세우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줄까요? 접선 뒤집었을 때 얘네가 똑같다는 소리는 뭔데? 여기의 함수값은 뭐야? f0이겠지? 그거랑 뭐가 똑같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1에 f'1에 x-1 더하기 f1일 텐데 어차피 f'1은 1이지. 그럼 얘는 이런 직선일 텐데 얘의 y 절편 뭐예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f1이랑 똑같다. 언제? 뒤집었을 때.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어떤 식이 또 나오냐면요. 1은 f0 더하기 f1이라는 식까지 나와서 요 세 개를 연립해주면 fx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fx를 구하면 여기 접선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g 빼기 g-1을 다 구할 수 있다 라는 논리인 거예요. 먼저 불러봤지? 그럼 어떻게 구할까? 프라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 사실 프라임은 미지수가 2개잖아.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c가 필요 없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f' 입장에서 좀 먼저 살펴보자. f'x는 최고차항계수가 몇이에요? 3이겠지? 게다가 f'0이 마이너스 1이래.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f'이 1이다를 이용해서 3 더하기 a-1이 1인 걸 찾아내면 a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괜찮죠? 좋아요. 계산 실수한 줄. 괜찮죠? 그럼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될 텐데 그 c만 구해주면 되는데 요거 이용해서 구해보자. f0이 뭐예요? c고요.
F1은요 C-2분의 1이네. 그게 1이어야 되니까 넘기면 2분의 3이고 2C가 2분의 3이니까 C는 4분의 3이다. 그럼 fx가 더 나오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G2 빼기 G-1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G는 F2랑 똑같죠? G-2는 뭐야? 접선에다가 X-2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됐죠? F2는 뭐가 나오겠지? 4 더하기 4분의 3이 뜨겠죠? 접선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건 어떻게 구하지? 접선도 구해봐야 되나? F1만 알면 되지. F1 뭐야? 1 집어넣으면 1,4분의 1? 그치? 그럼 이제 내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어떻게 구해요? 3증가? 3증가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3, 여기가 3이니까 4분의 1에서 3을 빼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주면 답이 2분의 15 같은데 2분의 15 그래서 답이 17이다. 넘어갑시다. 지울게요. (55번) 봅시다. F형이 2고 각 친구가 0분면에서 감소하는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이거 뭐야? 이게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도 니네 이걸 보고 0부터 1까지의 모양을 토대로 1부터 2까지의 모양도 유추할 수 있고 2부터 3까지의 모양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구나 라는 게 느낌은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이런 표현은 잘 알잖아. 예를 들어 무슨 함수지? 주기함수야. 맞지? 이거는 뭐 누구나 알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0부터 2까지 주어졌다면 2부터 4도 쉽게 구할 수 있고 4부터 6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자. 어떤 함수야? 촉촉촉촉촉촉 이걸 잘 알고 있나요? 어떤 원리야? 봐봐 이거 이런 원리예요. 예를 들어 봐봐 얘가 0,0을 지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약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x에다 0부터 집어넣는 게 일단 강호의 도리 아니야? 0 한번 집어넣어보자. 어때? f2는 2가 떠요. 그러니까 얘는 2,2 여기를 지날 거야. 대충 뭐 증가함수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같은 논리로 또 2를 집어넣으면 4가 뜰 거고 6을 집어넣을 거면 4를 집어넣으면 얘가 6,6이 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있냐? 그걸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y는 fx라는 놈을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라는 소리야. 맞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어진 구간은 0부터 2까지의 구간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얘 함수를 보면은 그 fx 플러스 2는 여길 봐야 돼? 여길 봐야 돼? 여길 봐야 돼.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한 놈은 얘를 이만큼 올린 놈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걸 이만큼 평이동한 놈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말은 뭐야? 얘를 1로 평이동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의미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주기함수도 사실 원리가 뭐였냐면 주기함수 원리가 뭐였냐면 그냥 요거잖아. 그러니까 fx라는 놈이 예를 들어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x 플러스 2라는 놈은 얘를 이렇게 표현이동하면 그냥 얘가 됩니다 라는 소리니까 그냥 이거. 마찬가지로 또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좀만 더 어려워져 볼까? 좀만 더. 어렵네. 이렇게 하면 나온다. 얘는 이제 뭐가 가미된 거야? 실수배가 가미가 된 거야. 봐봐. 대충 얘가 0,0이라고 한번 해볼게. 강호의 도리 F2는 1이죠? F2는 1이죠. F2가 1이야. 그럼 얘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또 가정을 해볼게. 4 한번 구해볼까요? F4. F4는 2F2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1 더하기 3. 6도 한번 구해볼까요? 6은 어떻게 구해? 4 집어넣으면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1 더하라는 거니까 6,7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 아니야. 얘네는 간격이 막 넓뛰지. 그러면 얘도 한번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해보자. 얘는 어떻게 구해요? fx 플러스 2 얘를 1로 이동한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이 fx를 2배 한 다음 1만큼 올린 겁니다. 이 소리. 얘를 2배 한다는 소리는 뭐야? 2,2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겠지. 걔를 또 1만큼 올리지. 그럼 뭔 소리야? 1, 3 이렇게 올린 놈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겠지. 괜찮아? 그러면 얘를 그대로 평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돼. 어때? 얘의 높이가 원래 1이었는데 얘의 높이가 2가 된 거야. 마찬가지로 얘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4가 된 거야. 2배가 계속 이루어지거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얘의 넓이가 예를 들어 3분의 2 정도 됐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몇입니까? 10분의 10. 당연히 이렇게 찢어야겠지? 왜냐면 이 정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몇이야? 2, 1 하면 얘가 일단 2는 보장되어 있어. 여기 넓이는 뭐야? 3분의 4야 8이야? 길이 B가 2배인데 넓이 B는 4배 하잖아. 닮음이 아니에요. 밑변 똑같아. 높이만 달라. 3분의 4가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의 넓이는 그럼 뭐가 돼? 3분의 8이 되겠죠. 넓이는 계속 2배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실수배를 알아야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요거 애초에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요. 작년 수능 미적분 28번에서 나왔어. 작년 수능 미적분 28번 궁금한 친구들 한번 풀어봐. 오케이? 뭐 실수배에서 넓이 뭐 지랄하는 거 나왔는데 실수배를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이야. 0부터 1까지 fx, dx를 족분하면 2가 뜬대요. 이거 뭐야? 씨발 그냥 4잖아. 이거 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방법이야. 어차피 얘와 얘의 그래프는 얘가 2배 된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야. 이거 평이동을 하면. 그러면 그냥 얘가 2면 얘가 4다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저 문제를 가볼게. 알겠지? 그래도 되지? 그럼 얘는 F형이 2인데요. 0,1에서 감소하는 연속 함수배. 1까지 정의가 됐으니까 당연히 강호의 도리
0을 넣어보자. 어때? 0 넣어보면 4 빼기 2 곱하기 2니까 얘는 1, 0을 찍겠네. 여기까지 불만 있나요? 없어요.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 괜찮지? 내가 여기서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만 그리면 돼. 어차피 문제에서 0,3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일단 여기를 한번 그리는 걸 내가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고. 1부터 2까지 얘의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증가하도록 만들어져. 천천히 해보자. 얘는 fx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2배 해야 돼. 맞니? 일단 2배 해.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일단 2배 해. 근데 걔를 뒤집을 거야. 맞지? x축 대칭할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돼. 근데 걔를 어떻게 한다고? 4만큼도 올린다고. 그럼 얘가 얼마나 올라갈지 생각을 해봐. 얘 2배 하면 얘 여기 4겠지. 뒤집었어. 마이너스 4겠지. 걔를 4만큼 올렸어. 어디서부터 출발해? 0에서부터 출발할 거고 그러다 보니 얘는 당연히 여기를 지날 거야. 2일 때의 함수값도 생각을 해보자. 물론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생겼다고. 얘 위로 올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얘가 몇을 찍어요? 2,4를 찍을 거야. 그러니까 실수배가 2배가 된 건 마찬가지니까 얘는 지금 간격이 2지. 그럼 얘 간격은 몇이 된 거야? 4로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미리 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자면 얘 낙차는 어떻게 될 거야? 8이 될 거다라는 거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얘 그래프도 얘랑 또 뒤집은 다음에 2배를 하니까 얘 그래프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그냥 늘어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낙차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3,-4일 거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괜찮니? 가를 봅시다. 가. fx의 그래프는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1만큼 내린 다음 절대값이 유지야. 역시 꺼져. 일단 좀 나중에 보자. 뒤에 거 볼게요. 1부터 2까지 얘를 적분했더니 얘 넓이가 3분의 4가 떴대. 이건 좀 할만하죠. 그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0,3에서 얘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거든. 얘의 최대값은 뭘까요? 어디까지 적분한 거야? 여기까지 적분한 거겠지? 뭔 말인지 알죠? 얘를 기하학적 의미로 봤을 때 0부터 몇 가지 적분하는 게 넓이가 최대니까 얘는 양의 넓이가 끊기는 요 지점까지 적분을 하는 게 그게 최대값일 거라고. 그럼 나는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거. 요거랑 요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구하러 가봅시다. 1만큼 내릴게. 좀 확대할게요. 저 0부터 1까지 저 그림을 좀 확대해볼게. 쟤를 1만큼 내렸어. y값 뭐예요? 여기 0,1이겠지? 1,0은 1,-1로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얘 그래프가 요렇게 잘릴 거야. 지금 나 이거 그린 거야. 이거 확대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근데 여기서 준 건 얘를 절대값 쉬운 놈을 적분해라 라는 소리는 뭐야? 여기의 넓이 그리고 여기의 넓이 아니야? 어차피 얘 뒤집어지면 얘 넓이 걔네가 합해서 6분의 5래.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넓이는 6분의 5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어떻게 보지? 쉽지 않은데? 직사각형에서 요거를 빼서 이걸 구해. 여기 넓이 몇인데? 저 3분의 2에서 위에 n 넓이 3분의 어디가 3분의 2?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 어디가 3분의 2? 아래로 이렇게 요놈? 네. 요게 3분의 2죠? 3분의 2 요게 3분의 2가 아니죠? 여기가 어떻게 3분의 2야? 이거 그냥 2분의 1한 거야? 네. 이거 그래프랑 생긴 게 다르잖아.
못 구해요. 그러면 저기 3분의 4에 직사각형에서 반대편 빼기 그래. 요게 포인트인 거야. 봐봐. 얘 모양은 뒤집어졌잖아. 이쪽 파트의 넓이가 3분의 4라는데 지금 얘 넓이랑 얘 넓이가 2배인 거지. 뒤집어졌잖아 모양.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얘랑 얘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 넓이가 2배 차이가 돼요. 근데 사각형의 넓이가 몇이에요? 1 곱하기 4에서 4잖아. 4에서 3분의 4 빼면 여기는 3분의 8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몇이야? 3분의 4가 된다는 소리예요. 파악이 되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 그럼 여기는 몇이야? 3분의 4에서 a를 뺀 거겠지. 그러면 3분의 4 마이너스 a와 뭘 더한 게? 6분의 5 마이너스 a를 더한 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1이 떠야 되니까 6분의 13 빼기 2a가 1이 뜨네요. 넘어가면 6분의 7이니까 a가 12분의 7이 뜬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뜨냐? 오케이. 나 그러면 여기가 3분의 4 여기가 3분의 4 이제 여기만 구해주면 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소리를 갖고 윤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것도 이 x축 기준으로 1대 1이고 절반 잘린 거고 저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사각형처럼 만들면 얘도 절반 잘린 거니까 필수적으로 그러면 A a의 넓이 필수대로 몇 배? 4배 3분의 7 여기가 12분의 7이었잖아. 요쪽 파트가 12분의 7이었잖아. 근데 얘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거 그래프 기준으로 정확히 절반 잘린 놈이었다. 얘도 실수배가 됐겠지만 결국 이 파트도 뭐다? 4 마이너스 4 입장에서 절반 잘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a의 넓이와 얘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밑변은 똑같을 거예요. 높이가 4배가 됐다. 원래 높이가 1인 놈에서 높이가 4배인 놈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12분의 7이라는 놈의 넓이에서 4배를 주면 3분의 7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거는 3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7이니까 3분의 15에서 5 이게 답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니? 오케이? 실수배 써먹기 아주 좋은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적분에 실수배 들어가는 건 조금 오버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수투 관련해서 저 실수배를 이용한 적분은 내 기억으로 교육청에서 딱 한 문제 나왔었어. 교육청에서 딱 한 문제 나왔었고 미적분에서는 작년 수능에 나왔다고요. 작년 수능. 근데 미적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랬냐면 미적분 작년 수능에서 나온 문제는 뭐였냐면 X축 실수배였어. 뭔 말인지 알아? X축 실수배가 되어 있다는 건 뭔 소리냐면 내가 fx를 적분한 결과를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 0부터 뭐라고 하지? 구간을 뭐라고 적을까?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해봐. 얘 넓이는 몇이야? 1이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3x를 t로
dt로 치환하면 3dx가 dt잖아. 그러니까 dx를 dt로 바꿀 때 여기에 3분의 1이 떨어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t로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3분의 1배가 돼서 1이 된다. 치환적 분리잖아. 그러니까 x축 넌 몰랐대. 넌 몰랐대. 이게 씹덕들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축 방향 실수배도 결국 얘가 x축 방향으로 몇 배가 됐어? 3분의 1배가 됐지.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지. 가로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넓이가 3분의 1이 된다. 오케이? 그 내용이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치환적분을 알아야 풀 수 있다 보니까 x축 방향 실수배 관련된 내용은 사실 미적분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y축 방향 실수배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개수가 빠져나오는 거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얘가 6이다를 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y축 방향 실수배는 여전히 수투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다. 이것만 이제 인지하시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이거 수업 끝나고 미적분 28번 풀고 싶은 애들은 한번 풀어봐. 알겠지? 아무도 안 풀 거 같긴 하지만요. 복습도 안 하는데. 하도 복습 존나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뒤끝 존나 개쩌는 약간 그런 사람 같기도. 그래 복습도 안 하는데. 저 새끼 씨. 좋아요. 그 복습을 위한 수원수투 이원 엔제 PDF 배포는 원래는 계획이 그때 하려고 했거든. 우리 모의고사반 들어갈 때 그때 배포해서 숙제를 그냥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내용 복습해와 라고 해야 하는 새끼들일 것 같아서 그때 배포를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먼저 저는 복습을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서윤이 그때 받아갔지, 그지? 복습 먼저 하고 싶어서 PDF 좀 먼저 받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애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해. 알겠지? 넘어갑시다. 제곱창에서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또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성애자야. 얘요. 보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만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 또 치환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fx를 t로 치환을 한 거예요. t로 치환하면 얘가 된다. 그럼 얘는 뭔 소리야? fx랑 y는 x랑 같이 이렇게 투영을 시킨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볼게. y는 x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지금 내가 몰라. 이렇게 한번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의, 해, p, q, r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걸 다시 여기다 투영시켰을 때 뭘 봐야 돼? fx equal p, q, r의 근을 봐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fx를 또다시 그린 다음에 p, q, r을 할 필요가 이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거 자체가 y는 x거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x좌표가 p라면 얘는 p, p가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p를 그릴 때 굳이 내가 그래프를 새로 그려줄 필요 없이 y는 p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가 y는 q가 바로 되는 거고, 여기가 y는 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그려지는 거야.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걔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 지금 쟤는 5개지. 너무 많지. 너네가 이거를 피드백해서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접하게. 당연한 거죠. 왜? 지금 해외 개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접하게 하면 개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대충 y는 x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 어때?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근 몇 개냐? 4개. 접해도 많은데? 그러면 근이 1개인 걸로 한번 그려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는 근데 문제가 뭐야? 한계야. 너무 많고 너무 적어. 이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를 2개로 늘리든 이 새끼를 2개로 줄이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줄일까요? 뭐라고? 3중근? 3중근이 된다는 소리는 y는 x와 얘가 3중근이 된다는 소리는 3중근은 뭐야?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잖아. 근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최고차에서 1이라면 음수잖아요. 3중근은 안 되는 거지. 증가함수에서 접합. 얘가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증감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천천히. 내가 존나 옹졸하게 그려볼게. 이러면 이러면 증거 안 해도 되잖아. 함수 파트 있어도 되잖아. 그죠? 안될것 같은데. 왜? 억가. 어? 억가라서. 엇갈아서? 아니지. 아니 미친놈들아 들어봐. 아니 얘 기울기 뭐야? 접선 기울기 1이지. 그럼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증가를 하면 이거보다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덜 떨어지면 괜찮은 거잖아. 안 될 건 없잖아요. 진짜요? 오! 속이는 게 아니죠. 아이씨! 억가가 아니에요. 저는 인정. 뭔 소리 하는 거야? 된다고 이것도. 증가함수라고 치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평가원스럽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답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한멸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도함수를 만들면 이제 이차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 이차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걔의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증가를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딨어. 나도 이걸로 풀었어. 근데 아니더라고. 씨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새끼가 막 루트가 나와요. 아닌가 씨발 하고 수정해보니까 이것도 되네. 이렇게 된 거야. 저 밑에 거예요. 밑에 거야. 얘가 범위로 나오잖아. 뭔 말이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가 베타랑 알파가 그럼 어디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쳐보자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의 차이지.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구하는 거잖아. 얘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요. 그치. 여기다 그러자.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접하긴 해. 그럼 여기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y축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여기에 접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등호가 빠져 있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건데? fx 빼기 x. fx 빼기 x 식을 세워보면
fx 빼기 x가 어때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는 근이 몇 개야? 무조건 한 개야. 지금 의심스러운 구간 여기라고. 얘가 근이 한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 얘 y는 알파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fx 이퀄 알파. 얘의 근이 x는 알파가 u일 근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 얘 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알파의 근이 알파가 유일하다라는 거는 여기다 알파를 집어 넣었을 때 알파가 된다. 그 말은 이 식이 뭐라는 거야? 알파를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얘를 싹 다 전개해서 x-알파가 인수로 갖고 있는 나누어주고 뭐 해서 베타 뭐 이렇게 해서 베타를 알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주고 해서 판별식들을 써주고 나머지 2차에 대한 판별식을 써주고 이 지랄하는 문제가 풀려요. 근데 너무 계산이 복잡하지 않냐 라는 게 내 생각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냐면요,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도 되냐? 이렇게 놔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점에 동의하세요? 동의가 안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이 함수는 최고차항수가 1이지, 맞지? 지금 알파랑 베타를 내가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네 차이는 지금 얘가 x축 y축의 위치도 난 잘 몰라. 그냥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 말은 알파와 베타는 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새끼가 마이너스 1000억이면은 이 새끼가 마이너스 1000억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얘네는 되게 자유롭다. 그러다 보니 내가 바라볼 게 얘와 얘의 차라면 그냥 보기 쉬운 한 점으로 고정해 놓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논리고요. 이게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볼게. 얘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게끔만 만들어볼까? 얘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이런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의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시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물론 공식 쓰면 나오긴 나오죠. 공식을 모른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얘의 한 부정적분일 테니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c라고 나오지. 근데 난 c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구하지. 근데 c를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극대가 되는 x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극소가 되는 y의 값을 x의 값을 집어넣는다고 뺄 거거든. 없어질 거거든. 그럼 애초에 나는 그냥 요거 바라볼 때 c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없어질 테니 그냥 0으로 치부하고 문제를 풀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당연히 5231이라고 놔도 문제는 똑같이 풀려요. 근데 어떤 병신이 얘를 5231로 놓고 문제를 풀 거냐라는 거야. 당연히 가장 간단한 숫자 0으로 놓고 푸는 게 정상인 아니냐라는 생각이야.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내가 구할 건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를 구하랬는데 그건 뭐야? 그냥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냐면 요게 그냥 Y는 0, X축일 거잖아. 맞지?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게. fx 마이너스 x라는 놈을 x제곱 x 마이너스 k로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불만 없지? 그럼 fx가 뭐가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x가 돼. 근데 나는 얘 이퀄 0의 유일한 근이 뭐였으면 좋겠다? 0, 0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x는 0이라는 근이 빠지면 되지. 뭐만 남아? 이것만 남아요. 그럼 얘 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 판별식 줬을 때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인 거고, 나는 k의 최대값 구하고 싶지. 답 2예요. 끝. 그래서 굳이 이렇게 미지수 많은 식을 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일반화를 할 수 있다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 고생하셨고요.